자, 교재는 99페이지고, 접대비 볼게요, 접대비.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접대비의 개념에 가보시면, 접대비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 등에 지출된 것으로서, 교재비, 사례금, 접대비, 기밀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실제 가세이기 때문에 이름을 따지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지? 응? 이름을 따지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재비, 사례금, 접대비, 기밀비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업무 관련 비용이다 보니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소비성 경비로서 사회적으로 건강함이 바람직하지 않고 가다 지출 시에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영위하려면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재투자가 돼야 돼. 근데 놀고 먹는 거 좋아하는 그 대표이사는 돈 벌어서 이거 다 비용 인정이 된다 그러면 다 놀고 먹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든 저기 하든. 이해갈까? 그래서 접대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대비의 범위는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주주, 임원, 사용인이 부담에 대해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거는 접대비로 안 봐요. 주주, 임원, 사용인이 부담에 대해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이사가 법인 카드로 친구들하고 밥 먹고 접대비라고 청구했다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접대비 보지 않는다. 결국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배당이나 상여 처리하고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등에 대해서 지출한 복리시설비.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등에 대해서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조합단체가 법인인 경우는 접대비로 본대요. 조합단체가 법인인, 그러니까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인데 그 법인의 복리시설비로 회사가 지출했다면 그건 접대비로 보는 거고, 조합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우리 회사가 지출해야 될 비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 경우의 일부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지출해야 될 비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나왔죠.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은 법인 경우의 일부로 본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는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소득세 할 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삼겹살 쏜다고 하고 삼겹살 집에 데려갔어. 그 삼겹살 먹고 10만 원이 나왔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와서 요즘 안 되겠지만 사실은 외상을 했다. 외상을. 10만 원을 외상을 했어. 외상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 10만 원을 갚으러 갔더니 사장님이 앞으로도 쭉 이용해달라고 하면서 2만 원 빼고 8만 원만 갚으라고 했어. 그 2만 원은 그지 그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야. 정당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 또는 내가 갚으러 갔는데 내가 불쌍하다고 아예 돈을 안 받아. 그 무슨 금으로 보겠다. 기부금으로 보겠다. 내가 돈 떼어먹고 도망가면 무슨 금으로 보겠다. 대손금으로 보겠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지 내가 이제 안 갖고 아예 도망간 거 얘기한 거야. 이해할까요? 근데 정당한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 이거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 이해하나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는데 그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접대비에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가세 포함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접대비에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가세 포함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접대비에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접대비에 포함하고 기부금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기부금에 포함하고 접대비에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고 기부금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기부금에 포함하고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 이거 간주공급 얘기하는 거죠. 간주공급.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 부담에 이거 우리가 현물 접대비라고 얘기해. 현물 접대비. 뒤에서 나올 건데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접대비로 봅니다. 원가에 부가세 더한 금액하고 시가에 부가세 더한 금액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현물 접대비는 원가에 부가세 더한 금액하고 시가에 부가세 더한 금액하고 보시면 되고 해입비 같은 경우도 통상적인 해입비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통상적인 해입비를 초과해서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대요. 관련회사 그 임직원들 불러다가 회의하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해입비는 송금 인정되지만 그렇게 회의하고 나서 그치 밖에 나가서 술 먹고 그치 유흥하고 이런 것들은 접대비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명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 경조사비 접대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 적격증명서류가 뭐 있죠? 적격증명서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우리가 법정 적격 증빙이라고 표현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20만원 초과하는 경조사비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를 수취해야 됩니다. 만약 다음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돈 금액은 송금불상 기타 사유에 추출해야 한다. 여기 이제 법정 증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거네요. 뭐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김영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에 해당하는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명 서류가 없어도 위에 송금불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지면 적격증명 서류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적격증명 서류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적격증명 서류가 없어도 위에 송금불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출증빙 미수치 특례 원래는 이제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송금, 불상, 기타 세수 처리하지만 여기 지금 8번 여기 들어가면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송금으로 불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송불산하지 않는다. 지출증빙 미수치 특례.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법소정 구개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다음의 접대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보면 어디지? 아프리카 중에서 좀 도시국가로 변한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외국인 누구 있지? 흑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연예인 중에 누구? 샘 오리치? 오칠이 샘 오칠이 기억이 안 나서. 걔가 어디 출신이지? 가나?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발전된 그 아프리카도 있지만 발전이 안 된 아프리카도 있잖아요. 그지? 오지. 근데 그런데 만약에 그 어떤 그 아프리카에 오지 가서 개발하기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접대려고 하는데 거기 카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데 가서 접대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몇천 표를 수취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갈까요? 그런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대비를. 이해가나요? 아프리카가 개발된 아프리카도 있고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뭐 동남아 국가도 가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원주민 살고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원주민 살고 그런 데들은 신용카드 이런 거 감행이 안 돼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데서 접대하는 것들은 신용카드를 안 써도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을까요?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적격증빙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한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받는 지출. 이걸 이제 송금 명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금 이체 명세서. 신용카드 등 감행이 안 된 농어민으로부터 우리가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계좌이체한 경우 얘기하는 계좌이체한 경우. 그러면 그것도 신용카드 몇천표 등을 수취하지 않았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해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제공한 거 현물 접대비 이런 것들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갈까요? 신용카드 등 수취 시 유의사항. 적격증빙은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돼.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는 당의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접대를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매출점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접대비 송금불사의 세무조정 순서 1단계는 송금불사의 직부인, 직접 부인한다. 직접 부인하는 접대비는 증빙이 아예 없는 거. 증빙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기독자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기독자. 증빙이 아예 없다. 접대비에 200만 원 썼는데 증빙이 없대. 그럼 기독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송금불사의 대표자 상해 처리하고 3만 원 초과 경조사비 접대비는 20만 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미수치
적격증빙 미수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용카드 배션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 등을 수취한 거예요. 영수증 등. 영수증. 법정 적격증빙이 아니라 영수증 수취했다. 그런 경우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에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접대비는 3만원 초과하거나 경조사비 접대비는 2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그런 걸 수취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로 송금불산 기타 사유에 처리하고 접대비 한도 계산 후 시부인. 시부인의 의미가 인정되는 거는 시인.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 시인. 접대비 한도 초과해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인. 이렇게 표현해요. 시부인의 의미 이해 갔을까요? 접대비 한도 내면 시인. 접대비 한도 바뀌면 부인.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부인.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에서 1단계 송금불산일 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한도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한도 초과한 금액, 접대비 한도 초과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부인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손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금액. 부인액. 접대비 한도액 초과한 금액은 우리가 부인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계산은 접대비 해당액, 증빙불비 접대비하고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해 또는 기타 사유 처리한 접대비하고 접대비 해당액에서 접대비 한도액을 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 기타 사회유출 처리하고요. 여기도 조금 더 정확히 가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 차감 접대비 해당액 하고 누굴 또 빼야 되냐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빼야 돼. 차감 접대비 해당액, 증빙불비 접대비하고 송금불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상하게 써놔갖고 그러나 여기 기타 사유유출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송금불산 기타 사유유출 그거 뺀 차감 접대비 해당액이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송금불산 기타 사유유출 처리하고요. 접대비 한도액 구할 때 일반 접대비 한도액은 1 플러스 2예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은 1 플러스 2인데 기본 한도 여기를 우리가 1번을 우리가 기본 한도 이렇게 표현해요. 1번을 기본 한도. 기본 한도. 기본 한도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보다 더 기본 한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접대라는 것은 그 매출액이 작은 기업이 매출액이 큰 기업한테 접대하는 거지 매출액이 큰 기업이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접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이 더 큰 겁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1200만 원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고 곱하기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 만약에 우리가 사업연도를 7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면 이번 연도는 6개월치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이제 수익금액 한도라고 얘기해. 수익금액 한도. 2번은 수익금액 한도. 수익금액 한도는 일반 수익금액에다가 적용료 곱한 것 플러스 특정 수익금액에다가 적용료 곱하고 특정 수익금액은
접대를 안 해도 되는 특수관계자인데 예, 굳이 접대했다면 10%까지만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월수는 여기에 따라 계산해야 돼. 1개월 미만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특정 수익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고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반영해서 적용률 곱한 거에 10%까지만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 접대비 한도를. 자, 수익금액 한도. 수익금액에 대한 적용률. 수익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수익금액이 100억 원 이하일 때는 0.3%, 500억 이하일 때는 0.2%, 500억 초과할 때는 0.03%가 수익금액에 대한 한도예요. 앞에 거는 이제 쌓이는 거죠, 그지? 100억 원 이하는 0.3%인데 0.3% 곱하면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00억 원 초과하고 500억 이하일 때는 3천만 원 플러스 1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2%고 500억까지 계산하면 1억 1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1억 1천만 원에다가 500억 초과하는 금액의 0.03%. 그러니까 순서가 0.3%, 0.2%, 0.03%로 가는 거예요. 0.3%, 0.2%, 0.03%. 이때 법인의 일반 수익금액과 특정 수익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는 일반 수익금액에 대해서 해당 수익금액 구간 해당률을 적용한 다음 특정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익금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액 구간의 해당률을 적용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수익금액. 수익금액은 매출액을 얘기하는 건데, 수익금액은 매출액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매출 NLE와 한입, 매출 할인 차감하고, 부산물 매출액과 작업현물 매출액도 수익금액에 들어갑니다. 부산물 매출액과 작업현물 매출액은 수익금액에 들어간다는 거.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의 특례.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는 접대비 한도액은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다가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더하는 거고 문화접대비 한도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추가로 가산한대요. 문화접대비 지출액하고 일반 접대비 지출 금액이 아니에요. 일반 접대비 한도액. 여기는 지출 금액이 아니라 일반 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도에 20%까지 추가로 더 인정해 주겠다. 문화 접대비 지출액과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 자, 문화 접대비.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을 얘기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 축제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등의 구입,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미술품의 구입. 미술품은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100만 원 이하인 것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초로 그 콘서트 갔을 때가 그 문화접대비 받은 것 같아요. 문화접대비. 제 친구의 누나가 이제 한 살 많거든요. 한 살 많은데 그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국민은행 그 당시 주택은행 들어갔나? 국민은행 들어가고 하여튼 친구도 좀 좋은 기업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문화접대비로 이제 콘서트 티켓을 받은 거예요.
4장을. 4장을. 그러니까 4장 받았으니까 4명이 가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누나 둘 다 남자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갔겠지. 그 누나,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가 갔겠지, 그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저희는 그때가 이제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인지 이제 막 20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3이고 우리는. 누나들은 이제 취업해서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상고 나와서, 그 당시 상고 나와서. 그래서 유더카 콘서트 티켓을 받아서 처음으로 그 콘서트 가려면 갔던 게 이게 문화적들인 것 같아요. 문화적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즘 뭐 뮤지컬, 뭐 영화, 이런 뭐 아니면 뭐 스포츠 관람, 이런 티켓으로 접대하는 거 우리가 문화적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가끔 그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뭐 뮤지컬 티켓 같은 거 받아와서 이렇게 보라고 주는 것들은 문화접대비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접대비의 세무조 형식이 접대비는 접대 행위를 한 시점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을 한다.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접대비는. 만약에 우리 거래처하고 식사하고 카드로 결제했어. 거래처 식사하고 뭐 100만 원의 접대비가 나왔는데 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아직 돈이 나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대 행위는 이루어졌고 돈은 줘야 되잖아, 무조건. 그지? 그래서 접대비는 발생주의를 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될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된 금액도 그 사업연도 접대비로 인정해서 세무 조정하고,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지 않고 이원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시부인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대비가 발생했는데, 접대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금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다. 그래서 미지급한 접대비도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예요. 미지급한 접대비를 접대비라고 손실과 비용으로 해결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접대한 시점에 접대비로 본다는 거, 그거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대비의 평가. 이거 지금 접대비 평가, 이거 현물 접대비 얘기하는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 아까 전에 우리 했었는데 현물 접대비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 원가와 시가 중 큰 거. 부가세. 원가와 시가 중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또 현물 접대비가 또 나오네. 현물 접대비가 뭐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현물 접대비가 뭐냐. 현물 접대비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거래처 등에게 제공하는 거. 부가세법상은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에 들어가고요. 현물 접대비는 여러분들 우리 그 지출증빙은 어떨 때 받지? 지출증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받아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받아요? 지출증빙은. 신용카드 매천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언제 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받았을 때 받는 거지. 근데 현물 접대비는 어떻게 해? 현물 접대비는 내가 재화나 용역을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공급한 거야? 무상으로 공급한 거잖아. 그러니까 현물 접대비 주면서 그 거래처한테 내가 접대비 줬으니까 신용카드 매천표 떼어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나온 거예요. 얘는 지출증빙을 요하지 않는다. 현물 접대비는. 그리고 우리 현물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현물 접대비와 관련해서 접대비인데 불구하고 매출액으로 해결 처리했다 하더라도
얘는 접대비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산 계정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정. 요게 어려워요. 요게. 자산 계정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정 요 문제가 제가 접한 거는 제가 그 전산세무 가르치는 동안은 한 번 나와서 한 번. 예,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손비, 손실과 비용이지만 접대비의 성격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와 합산해서 시부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건물 사옥을 짓는 거야. 어? 근데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직접 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 다른 업체한테 맡기겠죠. 건물 지어달라고 그지? 맡기면서 접대를 한 거야. 맡기면서. 왜 접대를 했어요? 원자재 좀 싸게 좀 공급 좀 해주세요. 건축비 좀 싸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접대한 것도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외부 업체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맡겼다는 거지. 외부 업체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우리 회사 건물에. 그래서 접대를 했다. 그러면 그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무슨 중인 자산이 되는 거야? 건설 중인 자산이 되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래서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으면 먼저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해요. 먼저 접대비 시부인 계산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추적 먼저 처리해. 한도 초과했으니까. 근데 접대비 한도 초과의 송금 불산임이라는 얘기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송금이 인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저 금액 속에 자산으로 계산한 접대비가 있다면 사실은 비용 처리한 게 아니잖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접대비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를 계산해서 송금불산임, 기타 사유를 처리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했다면 걔는 비용 처리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송금불산임 할 필요가 없는데 송금불산임 했으니까 다시 송금산입으로 이중조정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비용계상 접대비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1번의 세무조정으로 종료되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비용계상 접대비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만큼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고정자산 순서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줘야 됩니다. 사후관리, 자산의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금액에 대해서 추후 회사가 상각비를 계상하면 다음 상식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송금불산 유보하고 자산 처분 시에는 처분 당시 잔액을 전에 송금불산 유보 처리한다. 이건 예를 들기 전에는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기 전에.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고